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됐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입니다. 다만 낮까지는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이고요.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져서 불쾌지수가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우산과 함께 마음의 여유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체로 흐리고 비 예보가 잦을 전망인 만큼 앞으로의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고요. 원주시가 오는 27일 찾아가는 청년 희망 드림버스를 운영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6월 2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가축 감염병 재검사 여부를 결정할 8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적용 대상 질병은 결핵과 브루셀라병입니다. 8대 재검사 기준은 감염병 발생 농장이 가축 거래상인 경우 등인데요. 이 가운데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최초 검사만으로 방역 검사를 끝내고 2개의 기준 항목 이상 해당해야 재검사를 2번 실시합니다. 원주시가 영동고속도로 불온나들목을 2028년에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41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공사는 나들목과 연결도로 1.2km 개설입니다. 평창군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장려와 학교 간 교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소년 e스포츠 대회는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 대항전으로 진행되며 오는 7월 18일까지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8월 중 예선전을 거쳐 상위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고 오는 8월 30일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강원도 내 직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가 최근 강원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직업계 고교의 학과 개편과 취업교육, 졸업생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조례를 토대로 기술교육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년층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제조업과 고부가 가치 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 대학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담긴 연구 보고서가 최근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발간됐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이지영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리적, 환경적 특성상 강원도는 제조업을 비롯한 고부가 가치 산업 발전이 부진한 편인데요. 이 같은 상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강원도는 이제 과거에는 광업 그리고 현재는 이제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군부대나 수자원 보호 지역 등으로 인해서 산업 입지 제약이 크고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관광업은 강원 지역 GRDP의 13.4%를 차지하는 데 비해 제조업은 8.8%에 그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관광업이 계절성이나 외부 수요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지역 경제가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경제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지역 내 소비나 정주 인구 감소 같은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강원도가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좀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 산업 구조의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최근 청년층 유출이 강원도 내 각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졸업은 도내 대학에서 했지만 취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산학연 연계 기반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청년 유출 문제는 도내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서 굉장히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 핵심적인 이유는 청년들이 특히 졸업 후에 양질의 일자리, 특히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역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로는 그 대학을 중심으로 먼저 기업과 연구기관이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태계 안에서는 기술 개발부터 창업, 그리고 인재 양성, 그리고 고용까지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대학에서는 도내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 성과를 토대로 창업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은 이제 기업과 협력을 해서 채용 연계형 수업을 운영하고 졸업생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대학, 기업, 연구기관은 이렇게 피상적인 협력 관계가 아니라 공통된 목표나 이해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실질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강원도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사실 이게 강원도와 그 몇몇 시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부가 2023년부터 그 라이즈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자체랑 대학이 중심이 돼서 인재 양성부터 취업, 창업, 그리고 지역 정주까지 연결하는 그런 동반 성장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직산학연 혁신 동력 대학 도시 생태계 실현이라는 그런 비전을 세우고 바이오헬스나 ICT 분야 등의 지역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창업 지원, 그리고 산학협력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흐름은 최근만의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클러스터처럼 원주시와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여러 기업이 협력해서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이제 강원도 지역을 이제 혁신적으로 성장시키기에는 다소 제한적이었고 이제는 이런 시도들이 좀 철저한 준비하에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앞서 짧게 말씀을 해주신 라이즈라는 건 이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약어로 줄여서 라이즈라고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해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스위스인데요. 네. 그 스위스는 사실 아시다시피 알프스 산맥도 유명해서 이런 강원도처럼 자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고 관광업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위스는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좀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경제를 꾸준히 성장시켜 왔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대학 랭킹 7위인 그 7위 연방공과대학이나 로장 연방공과대학은 수업이나 연구에서 발굴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연결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행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인 이제 개듀얼 가이드나 기술 기업인 클라이먹스와 같은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은 모두 7위 연방공과대학 학생들이 수업과 실험실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이제 교수랑 함께 이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을 시켰고, 여기에 이제 대학 인프라나 기술, 자금, 네트워크가 동시에 더해져서 창업으로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어진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위스 정부는 이런 전략 분야에 연구비를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또 벤처킥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창업 기업에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16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원도와 비슷한 여건 속에서도 대학을 거점으로 어떤 혁신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이런 스위스의 성장 전략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리적, 환경적 특성이 비교적 비슷한 국가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셔서 더 와닿는데요. 자, 결국 지역 내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핵심일 텐데 현재 강원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협력 구조에서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결, 그러니까 실행력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사실 강원도 내 여러 대학에서도 창업 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연구 개발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창업이나 특허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근데 대학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이게 창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 내 창업 관련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기업 매칭까지 전 과정을 끊김없이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지자체도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 수익 공유 같은 제도를 좀 개선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역으로 우리 다른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을 강원도로 유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청년 유출을 막는 거를 넘어서 외부 인재를 유입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서 수도권의 우수한 인력이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강원 기업들이 수도권 대학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서 인재를 채용하는 이른바 캠퍼스 리크루팅 같은 방식도 효과가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려면 결국에는 강원도 내 대학이나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대학, 기업과 공동 연구 그리고 위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도내 대학이 외부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 공간 제공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강원도는 이제 현재처럼 관광업에만 의존해서는 성장의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청년 유출, 그리고 일자리 부족과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계속될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 시작은 대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위스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지역 혁신의 허브로 만들고 또 이를 통해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많이 배출을 하고 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강원도도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면 이제 혁신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의 이지영 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청년 희망 드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찾아가는 청년 희망 드림버스 어떤 사업인가요? 네, 청년 희망 드림버스는 지역 청년들의 지역 내 취업을 돕는 특별한 프로그램인데요. 원주시는 2017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18살에서 39살 사이의 청년 구직자들과 함께 이 희망 드림버스를 타고 지역 내 우수한 기업을 탐방하는데요.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서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특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역 청년들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기업을 소개하고 또 취업까지 연계해서 청년들이 원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기업에게도 지역 인재를 이어줘서 구인난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00여 명의 청년들이 희망 드림버스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실제로 40여 명은 취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원주시 기업지원 일자리과 임미경 팀장에게 사업 개요 들어봤습니다. 기업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관내 우수 기업을 소개하고 취업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인재들이 원주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책 사업으로 시작한 청년 희망 드림버스는 코로나 기간 2년을 제외하고 작년까지 4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4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관내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내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지역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인 건데 이번 프로그램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찾아가는 청년 희망 드림버스는 다가오는 이번 금요일 1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리젠 바이오텍 원주 제2공장을 방문합니다. 네. 이 리젠 바이오텍은 필러,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세계 최초로 조직수보 극대화를 위한 세포 친화 입자를 개발하고 또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참여자들은 오후 1시에 시청에 모여서 희망 드림버스를 타고 회사로 이동하는데요. 도착하면 회사 소개 동영상을 시청하고요. 또 회사의 생산시설 견학을 하고 이 견학 후에 마지막에는 면접 희망자를 받아서 현장 면접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 설명과 견학, 또 필요한 경우 면접까지 마친 후에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다시 시청으로 복귀하는 일정인데요. 지역의 청년들이 관내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지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듣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일자리과 임미경 팀장에게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회사는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기업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구인 신청을 이제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 우수기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탐방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기업지원 일자리과는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통하여 청년은 물론 모든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과 지역 청년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참가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찾아가는 청년 희망 드림버스는 대학이나 특성화고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일정 하루 전인 목요일 26일까지 3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시청 2층에 위치한 일자리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참가해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한 주간의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이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네, 원주 지역 미술계의 수건인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202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지난주 원주문화원에서 원주시립미술관 추진위원회를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장에는 신등철 강릉 원주대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손정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원주시 부장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네, 그럼 원주시립미술관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또 미술관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원주시립미술관은 세장동 옛 캠프롱 부진의 컨벤션 센터와 장교 숙소동 등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방식으로 건립됩니다. 214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전시실 4개와 수장고, 학예 연구실, 회의실, 카페, 뮤지엄 숍 등을 갖추게 됩니다. 미술관은 앞으로 전시와 교육, 수장, 아카이브 등 공립미술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미술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원주시립미술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설계 등 행정 절차를 대부분 완료했고, 미술관의 정체성과 콘셉트를 발굴하기 위한 원주 미술사 조사 연구 학술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5급 사업소 2팀 규모로 조직을 신설하고 개관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술관 건립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립미술관 추진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미술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승철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방향을 정한 뒤 설계가 진행돼야 하는데 원주시립미술관은 하드웨어가 먼저 이뤄졌다면서 남은 기간이 촉박해 방향성 결정이 지급한 만큼 이에 초점을 두고 위원회가 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병화 문화교육국장은 원주에 처음으로 생기는 시립미술관이라 방향과 시설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서 시민이 사랑하는 미술관을 선보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방향성을 잘 잡고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찾기에 나선다고요? 네, 횡성군이 청년과 귀농 귀촌인에게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방안을 찾습니다. 횡성군은 지난주 지역 청년들과 귀농 귀촌인들의 역량 강화 및 소통 거점 공간인 횡성군 청년센터와 귀농 귀촌인 소통센터를 잇따라 개소했습니다. 군은 두 공간이 청년과 귀농 귀촌인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횡성군 청년센터와 귀농 귀촌인 소통센터가 각각 어떤 시설을 갖추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청년센터는 공유 카페와 미니 도서관, 회의실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횡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10월부터 진로탐색, 심리상담, 원데이 체험 클래스 등 청년 맞춤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귀농귀촌인 소통센터는 갑천면 주둥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9제곱미터 규모의 2층 건물로 조성됐습니다. 1층에는 소통카페와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 예비 귀농귀촌인은 물론 횡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정보 제공 등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2층은 단기체류형 귀농귀촌인의 집을 갖췄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은 최대 1개월간 머물며 지역을 체험하고 필요시 귀농귀촌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멘토 단위로부터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횡성군 청년센터와 귀농 귀촌인 소통센터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영월 소식 들어봅니다. 영월군이 전국 최초 로봇 기반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구축한다고요? 네, 영월군이 전국 최초 로봇 기반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구축으로 농산물 유통 혁신을 선도합니다. 영월군과 한반도농협은 지난주 주천면에서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운영에 들어가는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630제곱미터 규모의 입출고장과 제함실, 278제곱미터, 비가림시설 300제곱미터, 토마토 선별 라인 등 스마트화 시스템을 갖추고 작업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대폭 향상시킵니다. 특히 정보화 및 자동화 기반의 유통체계를 통해 선별 정보와 출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돼 AD유통공사와 생산유통 통합조직, 농협, 경제, 지주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처리량과 농가소득 증가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영월 한반도농협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직화, 선별, 포장, 저장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하고 입출고 및 유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끝으로 평창 소식 들어보죠. 평창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자녀 양육비 지원에 나선다고요? 네, 평창군이 자녀 양육에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평창군은 지난주 다키어드림 1억 5천 평창 플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키어드림 1억 5천 평창 플랜은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해 군 자체 지원을 최대로 늘려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자녀 양육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인구 4만 명 붕괴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로 지자체의 행정적 역할을 확장해 자녀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성장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정책으로서 이번 플랜이 마련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